안녕하세요. 1204 디자인의 다운 디자이너입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공간은 부산에 위치한 맘편한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맘편한 정신건강의학과는 현재 원장님 한 분이 진료를 봐주실 계획이고, 규모는 약 70평 정도이고 공사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입구로 들어오면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카운터인데, 카운터 디자인을 보면 이게 기존의 카운터보다 훨씬 큰 크기라서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 어두운 컬러보다는 가볍고 밝은 컬러를 사용을 해서 이제 공간이 좀 좁아 보이지 않게끔 컬러를 선택을 하였고, 이 환자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접수를 할 때 이 하부가 이제 발이 좀 많이 닿는 부분이어서 오염이 이제 덜 되게끔 이 하부에는 조금 더 진한 유광 페인트를 사용을 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더 매끈거리면서 오염이 덜 타는 그런 페인트이고요. 이제 위쪽은 이거랑 상반되는 무광의 페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카운터 자체가 크기가 워낙 커서 저희가 이제 이 중간에 이렇게 매질을 준 게, 이거를 이제 3등분을 해서 저희가 여기에 가져온 다음에 이 안에서 이제 현장에서 조립을 해서 맞췄습니다. 이 카운터 뒤쪽으로는 이렇게 약간 매끈한 느낌의 카운터랑은 아예 상반되는 조금 거친 타일을 사용을 해서 좀 더 카운터가 돋보이게끔 디자인을 잡았고, 상부로는 이제 간접 조명을 넣어서 은은한 느낌의 인포메이션 데스크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모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원래 탕비실이 될 뻔했던 공간인데,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환자분들도 있고 해서 환자분들이 이제 화장을 고치고 매무새를 다듬고 나갈 수 있는 작은 파우더 룸이고요.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은 좀 조도가 어두운데 되게 큰 대나무 소재의 조명을 달아주었고요. 이케아에서 제가 직접 구매를 했고,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엄청 큰 조명을 달아가지고 되게 분위기가 이 조명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손 씻거나 이럴 수 있는 세면기이고, 거울을 이렇게 작은 거울을 이렇게 설치를 했고, 여기는 이제 핸드백 같은 거 올려놓고 화장품을 꺼내서 이렇게 화장을 고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좀 넓게 제작을 했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서면 이제 가장 먼저 보이는 음료대인데, 쓰레기 같은 걸 이렇게 버릴 수 있게끔 쓰레기 투입구를 넣어서 하부장을 제작을 해드렸고, 이 윗부분에는 이제 차라든지 컵 같은 거를 좀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게끔 진열장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볼 펜던트를 달아서 좀 따뜻한 느낌이 들게끔 이 서비스 바의 한 존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쪽은 이제 서비스 바 바로 옆에 위치한 대기 공간인데, 맘편한 정신건강의학과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원형 창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그 앞으로 아치형의 벤치를 제작을 했는데요. 이 창문 자체가 원래 이제 건물에 있었던 창문인데, 원장님께서 이 창문이나 이 앞에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좀 환자분들이 햇빛을 보고 좀 마음의 치유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창문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해서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밖에 개원 예정 현수막을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뷰가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오후에 이 창문을 통해서 딱
그 빛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서양이어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살려서 디자인을 잡고,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보면은 환자분들이 창문을 바라보고 앉을 수 있는 바 테이블이 있는데요. 정신과의 특성상 대면형으로 앉는 것보다는 조금 혼자서 이렇게 밖을 바라보고 남들과 이제 눈이 마주치는 거를 좀 선호하지 않으시는 환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작된 바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 테이블 바로 옆쪽에도 대기 좌석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는 붙박이 소파를 배치를 했고, 위쪽에는 이제 여기가 빛이 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블라인드를 무조건 달아줘야 돼가지고 조도 자체를 조금 편안하고 살짝 어두운 느낌의 조도를 원하셔서 이제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위쪽에는 이제 간접 조명을 달았고요. 간접 조명을 이제 달면서 안에서는 이제 은은한 분위기가 되고, 저녁에는 밖에서 좀 엄청 밝게 보이기 때문에 약간의 홍보 효과도 같이 볼 수 있었고요. 이 병원 자체가 이제 붙박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방염 자재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이제 이동식 가구는 그 해당 사항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붙박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소방 관리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하부에도 방염 우드 필름을 사용을 해주었고, 이제 위에 소파 원단 같은 경우에도 방염 소파 원단을 사용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기실에 위치한 소파인데, 이 소파는 이제 그 중간에 있어서 이렇게 등을 돌려서 앉는 식이고, 조금 낮은 대신에 되게 와이드하게 제작을 해서 이제 등이랑 등 사이가 이제 붙지 않게끔 조금 폭을 넓게 해서 제작을 했고요. 앞에 보시면 이제 그 대기하시는 환자분들이 책이나 이런 것들을 꺼내서 보실 수 있게끔 책장을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이쪽은 약간 디스플레이를 위한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는 원장님 프로필을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어요. 오크 각재로 이렇게 틀을 만들고, 뒤에는 이제 천에다가 이렇게 프로필 인쇄를 해가지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와이어로 천장에 달아주었고, 이렇게 위에 보면은 매입 스포트라이트 등을 사용을 해서 약간 조금 사람들이 이렇게 시선이 갈 수 있게끔 이제 디자인을 했고, 그 옆에는 대기하시는 분들이 읽을 만한 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둘 공간도, 책장 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은 이런 식으로 책장으로 제작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염 우드 필름을 사용을 해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그 옆에는 환자분들이 게시물을 볼 수 있게끔 게시물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선반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카운터 옆에 위치해 있는 검사실과 임상심리실이고요. 이 뒤쪽으로는 이제 약제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검사실은 이제 기계를 보고 하는 간단한 검사이고, 이제 임상심리실은 면대면 검사를 하는 공간입니다. 들어오시면 이렇게 임상심리실이 있고, 이제 면대면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쾌적한 공간으로 디자인을 잡아드렸습니다. 인포메이션 뒤쪽으로 위치해 있는 탕비실 겸 약제실인데, 이렇게 간호사분들이 앉아 계실 수 있는 책상과 의자가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환자분들의 개인 차트를 복원할 수 있게끔 장을 제작을 해드렸고요. 그 환자분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잠금 장치를 설치를 해서 함부로 열어보지 못하게끔 이런 식으로 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차트장 맞은편으로는 이제 간단한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이제 싱크대를 제작을 해드렸고요. 이 뒤쪽으로는 전부 다 이제 조제대인데, 원장님께서 이제 직접 조제를 하시는 공간이고, 약 같은 게 이제
정신과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관련된 약물들이 제 원장님께서 직접 관리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이 위에 서랍장들은 전부 다 이렇게 잠금 장치를 달아서 직접 관리를 하실 수 있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비워져 있는 공간에 이제 나중에 약 포장기가 위치할 공간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진료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액자 같은 거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게끔 선반을 설치를 해드렸고, 이제 원장님께서 진료를 보는 책상이고,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상담을 하실 수 있게끔 책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또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진료실 이 공간이랑 지금 현재는 이어져 있게끔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1진료실이랑 그냥 구성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공간이고, 간이 대기실인데 카운터 기준으로 앞에 대기실이 있는데 이 진료실까지 가는 동선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조금이라도 이제 환자분들이 편하게 대기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기실이 있고 간이 대기실이 있고 진료실이 있는 그런 구성이고요. 볼 직부 등을 달아서 조금 따뜻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주었습니다. 간이 대기실에서 이렇게 꺾어져서 들어오면 이렇게 복도가 있는데, 이쪽 왼편으로는 이제 진료실이 있고 이쪽으로 치료실과 수액실이 있고요. 벽은 스타코로 마감이 되어 있고 문들은 이제 우드 필름을 사용을 해서 좀 따뜻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치료실이고, 여기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진료실이고요. 여기가 이제 수액실입니다. 여기는 이제 수액실이고요. 이 건물 자체가 되게 오래된 건물이어가지고 틀어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수액실도 이제 지금 육각형의 공간이어서 좀 베드 배치가 특이하게 진행이 되었고, 최대한 그래도 넓게 쾌적하게 사용을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런 식으로 좀 넓게 각 이제 베드, 수액을 맞는 베드 공간을 조금 널찍널찍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진료실이고 1진료실과 구성은 동일하고요. 여기는 이제 수액실인데 이 수액실도 마찬가지로 1수액실이랑 구성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원장님의 개인 공간입니다. 가장 안쪽에 위치한 개인 공간이고요. 이제 원장님이랑 사모님께서 아기가 2명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려요, 되게. 그래서 공부 같은 거라든지 간단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꾸려진 공간이고, 이제 그냥 최소한의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거를 할 수 있는 하부장과 이렇게 공부나 작업을 할 수 있는 책상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되게 이제 저희를 믿고 따라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도 도시락이랑 이렇게 막 싸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원장님, 사모님 자녀분이 직접 쓰신 건데 진짜 귀여운 게 병오 읽을 수 없는 글자예요. 들어줘서 병오어 이렇게 너무 귀엽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너무 조금 따뜻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상으로 맘편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인테리어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